와, 정말이야? 내가 꿈에도 그리던 것이었는데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여기 한국인도 어렵다고 소문난 한국인 귀화 시험을 본 여성이 있습니다. 시험 결과를 보고 놀라 자빠졌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라고 해요. 프랑스인이에요. 아직도 그때가 기억에 생생해요. 그날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신청 상태 승인이라는 글자가 나타났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엄마가 제 어깨 너머로 들여다보면서 눈을 크게 뜨고 있었어요. 엘리 해냈구나. 엄마가 목소리가 떨리며 속삭였어요.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먼저 났죠. 제가 멈추기도 전에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웃음이 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었죠. 이제 한국인이 됐어요. 마침내 말했는데 그 말이 새롭고 놀라웠어요. 하지만 이 성공의 순간은 제 이야기의 시작이 아니었어요. 몇 년 전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이야기는 시작됐죠. 저는 엄마가 요리하던 김치와 따뜻한 국 냄새에 둘러싸여 자랐어요. 한국에서의 그 초기 시절이 저를 형성했는데 그걸 나중에야 이해하게 됐어요. 저희 엄마는 한국계 프랑스인이에요. 엄마 직장 때문에 프랑스로 이사했을 때 저는 그 추억들을 가지고 갔어요. 한국 명절의 따뜻한 말소리, 파리에서는 결코 완전히 찾지 못했던 소속감이요. 학교에서 잘 지냈고 마케팅에서 좋은 경력도 쌓았지만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일 때문에 여행할 때마다 서류 문제가 더 짜증나게 됐죠. 비자 지연, 끝없는 양식들, 항상 내가 외부인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었어요. 서울로 힘든 출장 중에 호텔 방에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죠. 여기가 집 같아. 여기가 항상 집이었어. 그날 밤 엄마에게 전화했고 목소리는 흥분과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 국적 신청하고 싶어요. 엄마에게 말했죠. 엘리, 넌 항상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하나는 프랑스, 하나는 한국. 이제 그걸 공식화할 때인가 보구나. 엄마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다음 날 회사 사무실에서 한국인 동료이자 멘토인 민혁을 만났어요. 그의 진지한 얼굴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저를 살펴보고 있었죠. 쉽지 않을 거야, 그가 말했어요. 서류 작업은 몇 달이 걸릴 거고 언어 시험은 정말 어려워. 나중에 점심시간에 친구 수빈이랑 제 결정을 나눴어요. 제가 설명하자 그녀의 눈이 반짝였죠. 너는 이미 마음으로는 한국인이야. 그녀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그냥 합법적으로 만들면 돼. 시민권 신청서를 내려다봤어요. 수십 페이지, 너무 많은 요구사항들, 마치 등반할 상 같았죠.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동안 놓치고 있던 무언가를 느꼈어요. 앞으로의 길은 힘들겠지만 저는 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 후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손이 경련이 날 때까지 한글을 쓰는 연습을 했죠. 옷을 입으면서 한국 뉴스를 듣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는 역사적 날짜들을 외우고 있었고요. 신청서는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점차 제 깔끔한 필체로 채워지고 있었죠.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일까? 내 프랑스 정체성을 포기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 설날을 축하하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결심이 다시 굳어졌어요. 첫 서류를 제출한 날 긴장되지만 희망에 차 있었어요. 데스크에 있던 직원이 표정 없는 얼굴로 제 서류를 검토하면서 체계적으로 각 페이지에 도장을 찍고 있었죠. 끝났을 때 그는 사건 번호가 적힌 영수증을 건네줬어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건물을 나오면서 왠지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봄바람이 폐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어떤 도전이 앞에 기다리고 있든 저는 첫 발을 내디뎠어요. 제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마침내 시작된 거였죠. 결심했을 때의 그 설렘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한국 시민이 되기 위한 모든 조건들을 보았을 때 현실이 정말 뼈저리게 느껴졌죠. 언어시험, 역사시험, 인성평가, 재정 서류까지. 그 목록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어떤 밤에는 걱정으로 잠에서 깨어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었죠. 프랑스 정체성을 버리는 건가? 정말 어디에든 완전히 속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큰 어려움은 파리에서의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왔어요. 프랑스 친척들에게 한국인이 되고 싶다는 계획을 말했죠. 그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모가 왜 잘 쓸 수 있는 프랑스 여권을 포기하느냐고 물었어요. 제 마음속 느낌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어떤 여건이 더 좋은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는 것이라고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그 저녁 식사 후 거의 일주일 동안 신청서를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죠. 의심이 먹구름처럼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어쩌면 친척들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이건 실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용기를 다시 찾게 해준 건 친구 수빈이었어요. 화상통화 중에 그녀는 작년에 북한산에 등산했던 여행을 상기시켜줬어요. 그때 높이가 무서웠지만 한 걸음씩 계속 나아갔죠. 이 시민권 과정도 똑같다고 했어요. 한 번에 한 양식씩, 한 번에 한 시험씩. 그녀가 공부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도와줬어요. 매주 주말마다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었죠. 수빈이 제가 머리가 아플 때까지 한국 역사와 문법에 대해 퀴즈를 내고 있었어요. 민혁도 도움을 줬는데 면접 연습 질문을 보내주고 모든 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었죠. 첫 번째 언어 시험은 거의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시험 중간쯤에 얼어버렸죠. 한글 글자들이 페이지 위에서 춤추는 것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가슴이 공포로 가득 차고 있었죠. 어린 시절 사용했던 언어에서 멀어진 모든 세월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한국어로 자주 말해주셨던 기억이 떠올랐고 계속할 힘을 찾았어요. 결과가 나왔을 때 간신히 통과했다는 것을 보고 오랫동안 울었어요. 다시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이 길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진짜 전환점은 마침내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왔어요. 한국 영사관의 직원에게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넸을 때 내 안에서 뭔가가 바뀌었어요. 그냥 한국인이 되는 것을 생각만 하다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죠.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영수증에 도장을 찍으며 말했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직 앞에 있었지만 밝은 파리의 햇살 속으로 걸어 나오면서 왠지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출근 전에 한국 역사를 공부하고 있었죠. 점심시간에는 핸드폰 앱으로 언어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에는 듣기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 뉴스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고요. 제 아파트는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어요. 책장에는 한국어 교재가 가득 차 있었죠. 단어가 적힌 포스트잇이 벽을 뒤덮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울의 큰 지도가 걸려 있었는데 언젠가 살고 싶은 동네들이 표시되어 있었죠. 기다리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매일 신청서에 관한 소식을 기대하며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죠. 어느 저녁 엄마가 보내준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안에는 서울에서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있었죠. 한국 음식으로 생일을 축하하는 나, 새해 행사 때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은 나. 반짝이는 눈을 가진 어린 소녀를 바라보면서 시간을 초월한 연결감을 느꼈어요. 그 아이는 자신의 삶이 프랑스로 이어지고 다시 한국의 뿌리를 찾게 될 줄 몰랐죠. 하지만 어쨌든 그 원이 완성되고 있었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의심이 꿈을 방해하지 않는 평화로운 잠을 잤어요. 과정의 다음 단계는 더 어려울 테지만 이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문턱을 넘었으니까요. 시민권 과정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저를 시험하고 있었어요. 매일 새로운 도전이 찾아왔죠. 또 다른 양식을 작성하고 또 다른 문서를 번역하고 또 다른 사무실을 방문해야 했어요. 가장 걱정됐던 건 역사 시험이었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면서 한국의 왕들 이름과 날짜가 적힌 책과 포스트잇에 둘러싸여 있었죠. 제 아파트는 더 이상 프랑스 집처럼 보이지 않고 있었어요. 노트북에선 한국 사극이 재생되고 있었고 거울에는 단어 카드가 붙어 있었죠. 전통 요리를 연습하면서 김치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한편 저의 지인들은 틈틈이 저를 도와줬어요. 민혁이는 면접 질문을 복습하는 걸 도와줬어요. 수빈이는 현대 한국 생활의 안내자가 되어줬어요. 교과서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유행어를 가르쳐주고 있었죠.
제가 잘 어울릴 수 있게 도움이 될 문화적 참고 사항도 설명해 줬어요. 심지어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며 인기 있는 한국 가수 이름까지 외우게 했죠. 모든 사람이 제 꿈을 지지해 준 건 아니었어요. 파리 사무실의 한 선임 동료가 제 계획에 대해 듣고 따로 불렀어요. 회사는 출장이 쉬운 이유 여권 소지자를 선호한다고 경고하고 있었죠. 그 말에 화가 났어요. 어떤 여건을 가지고 있든 저는 똑같은 마케터라고 말했어요. 면접일이 너무 빨리 다가왔어요. 이 마지막 시험을 위해 서울에 날아와서 정부 건물 밖에 서 있었죠. 정장이 꽉 끼고 불편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연습했던 모든 대답이 갑자기 틀린 것처럼 생각됐죠. 기다리는 동안 지나가는 한국 시민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과연 내가 정말로 그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테이블 너머로 3명의 진지한 공무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이 시민권을 원하는 이유, 한국의 의무에 대한 이해, 미래 계획에 대해 물어볼 때 목소리를 떨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죠.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했고, 그들이 제 긴장된 미소 속에서 제 결심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왜 한국이 당신을 시민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주 면접관이 감정 없는 얼굴로 물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제 마음에 한국을 품고 있었다고 말했죠. 엄마가 어떻게 이 나라의 강인함, 따뜻함,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사랑하도록 가르쳤는지 설명했어요. 단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들고 싶다고, 제 국제적 경험을 항상 고향이라고 생각했던 곳으로 가져오고 싶다고 말했어요. 잠시 그의 눈에서 승인의 기색을 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면접실을 나오자 의심이 다시 밀려왔죠. 충분히 말했을까? 너무 많이 말했을까? 그들이 내 진심을 볼까? 그 후의 기다림이 가장 힘들었어요. 매 알림에 흠칫 놀라며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면서 몇 주가 지나갔죠. 수빈이와 민혁이 번갈아가며 격려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었죠. 엄마는 며칠마다 전화했어요. 신청 상태에 대해 묻지 않았죠. 대신 제가 잊고 있던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우리에게 먹이를 주던 일, 한 번은 유치원 반 친구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려 했던 일, 떠날 때 울었던 일. 이런 기억들이 기다리는 동안 제 힘이 되어줬어요. 특히 힘든 어느 날 밤 전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의심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거절당하면 어쩌지? 이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이면 어쩌지? 난 이미 변했어.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아. 다음 날 아침, 제 신청서가 최종 검토 단계로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이것이 결정이 내려지기 전 마지막 관문이었죠. 희망과 두려움이 함께 흐르는 것을 느끼며 오랫동안 이메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앞으로 몇 주가 제 미래를 결정할 거였죠. 직장에서 집중하기가 어려웠어요. 마음은 계속 서울로 향하고 있었죠. 공무원들이 제 파일을 검토하고 제 사례를 논의하고 제 운명을 결정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서류 너머의 사람을 볼 수 있을까?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을까? 친구들이 저녁 식사와 파티에 초대했지만 거절했어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준비해야 했죠. 봄은 여름이 되었어요. 파리의 더위는 어린 시절 서울의 여름을 떠올리게 했죠. 점심시간에 공원에 앉아 눈을 감고 이미 그곳에 있는 것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한강을 따라 걷고 동네 시장을 구경하고 제 마음의 나라에서 새 삶을 만들어가는 모습을요. 이런 도전들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이제 더 강해졌고 더 인내심 있고 제가 원하는 것에 더 확신을 갖게 됐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 여정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평범한 화요일 아침에 그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회의 발표 자료를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죠. 처음엔 바로 확인할 생각도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가 저를 끌어당겨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축하합니다. 귀하의 한국 시민권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내 눈앞의 글자들을 믿을 수 없어서 메시지를 계속 읽고 또 읽고 있었죠. 마침내 현실감이 들자마자 바로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엄마 목소리가 흔들리며 속삭였어요. 이제 한국인이 됐어요. 공식적으로요. 서로 다른 나라에 있었지만 우리는 함께 울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과 친구들이 제 아파트에 모여 축하해줬죠. 엄마가 깜짝 방문으로 날아왔어요. 처음으로 제 여정의 무게를 온전히 느꼈어요. 이건 단순히 서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영원히 잃어버린 줄 알았던 제 자신의 일부를 찾는 일이었죠. 수빈이가 직접 구운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한국과 프랑스 국기로 장식되어 있었죠. 항상 진지했던 민혁이 전통 한국 서예로 제 이름을 써서 아름다운 나무 액자에 담아 가져왔어요. 그의 미소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고 일깨워줬어요. 맞는 말이었죠. 시민권 증서는 제 여정의 끝이 아니라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열쇠였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새로운 이중 정체성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어떤 날은 더 쉽고 또 어떤 날은 힘들었죠. 여전히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었어요. 한국인으로서는 충분히 한국적이지 않고 프랑스인으로서는 충분히 프랑스적이지 않은 것 같았죠. 하지만 이런 감정들이 예전처럼 두렵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중적 시각을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보는 법을 배웠어요. 유럽과 아시아 시장을 연결하는 캠페인을 전문으로 하면서 마케팅 경력도 향상됐죠. 제가 제공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았거든요. 시민권을 고려하는 다른 외국인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제 어려웠던 길에서 배운 것들을 나누면서요. 시민권을 받은 지 1년 후 서울의 새 아파트 옥상에 서 있었어요. 저녁이 되면서 도시의 불빛들이 켜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죠. 손에는 두 개의 여권을 들고 있었어요. 하나는 부르고뉴색, 하나는 녹색. 다른 색깔, 다른 역사를 가졌지만 둘 다 똑같이 저희 것이었죠. 이 여정이 저를 바꿔놓았어요. 더 한국적이 되거나 덜 프랑스적이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선택과 도전, 용기를 통해 만들어가는 것임을 가르쳐줬어요. 진짜 보물은 시민권 자체가 아니라 소속감이 자기 자신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었죠. 평생 찾아왔던 것을 느꼈어요. 평화요. 저는 바다를 건너고 산더미 같은 서류와 맞서 왔어요. 의심과 싸우고 승리를 축하했죠.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어요. 공식 한국 시민이 된 첫 주는 소소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새 신분증으로 한국 은행 계좌를 열었죠. 지역 도서관에 등록하고 예전에는 읽기 어려웠던 책들을 몇 시간 동안 훑어보고 있었어요.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지역 담당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했죠. 각각의 작은 행동이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마치 새 삶의 기초에 또 하나의 돌을 놓는 것 같았죠. 일도 더 의미 있어졌어요. 마케팅 역할에서 이제 유럽과 한국 시장 모두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됐으니까요. 고객들이 이런 관점을 가치 있게 여겼고 예전에는 고려되지 않았을 프로젝트를 이끌게 됐어요. 이중 국적은 단지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직업적 이점이 됐죠. 어떤 조정은 다른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한국의 사회적 관습이 때로는 여전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죠. 언어의 복잡한 예의 수준이 가끔 저를 헷갈리게 했어요. 공식 신분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처럼 느끼는 순간이 있었죠. 하지만 예전과 달리 이런 도전들이 제 소속감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저 계속되는 여정의 일부일 뿐이었죠. 엄마가 자주 방문했어요. 한때 떠났던 나라에 제가 정착한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요. 함께 어린 시절의 장소들을 방문했죠. 예전에 놀던 공원, 잠시 다녔던 학교, 엄마가 가장 좋은 채소를 고르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시장. 이제 이 장소들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잃어버린 것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제가 된 사람의 기초였죠. 새 집에서 계절이 바뀌면서 새로운 일상과 전통을 만들어 갔어요. 추석에는 수빈이네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냈죠. 프랑스 혁명 기념일에는 한국인 친구들을 위해 프랑스 저녁 식사를 대접했어요. 제 삶은 두 문화 사이의 아름다운 다리가 되었고 서로를 풍요롭게 하고 있었죠. 벽에 걸린 시민권 증서는 제가 극복한 도전을 매일 상기시켜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서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기로 선택하고 그것을 어떻게 키워나가는지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요. 조용한 저녁에는 가끔 제 일기장에 이 새로운 삶의 장을 기록하곤 했어요. 오늘 나는 두 세계 사이에 나뉘어 있지 않아 어느 날 밤에 썼어요. 두 세계 덕분에 온전해. 이 이해가 제 여정의 진정한 보물이었어요.
모든 시련을 겪은 후 가지고 돌아온 영약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모든 도전을 가치 있게 만들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